여기에 정말 대박인데요. 한글 유니폼 실착 유니폼의 경매가 3일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단독 1위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음바페 선수의 유니폼은 전날과 동일한 5,100만 유로로 약 710만 원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6,500만 유로로 올라 약 920만 원인 상황입니다. 4일 남았을 때에는 5천만 유로로 음바페 선수와 공동 1위였는데 현재는 6,500만 유로 920만 원으로 단독 1위인 상황입니다. 5천만 유로 낙찰대는 프랑스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재 6,500만 유로까지 경쟁이 붙으면서는 1등 금액을 입찰한 팬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일한 팬일 것 같은데요. 프랑스 내에서나 세계적으로 봐도 음바페 선수의 인기를 비길 수가 없는데 한글 유니폼이라는 상징성 때문일까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애정 때문일까요? 어쨌든 간에 음바페 선수를 제치고 엄청난 금액으로 단독 1위를 이강인 선수 축하드리고 앞으로 3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금액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기대하는 카드는 이강인입니다. PSG는 10일 오전 5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5라운드에서 낭투와 맞붙습니다. 현재 디펜딩 챔피언 PSG는 승점 33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난 라운드 PSG는 르아브르 원정에서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F조 5차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대결 당시 무승부에 그친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이날 승리로 PSG는 니스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른 시간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 이미 PSG는 물론 프랑스가 기대하는 특급 유망주 에머리가 쓰러진 데 이어 악재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탄력이 필요했던 PSG와 루이스 엔리케 감독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이강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프랑스 카날은 르아브르전 당시 어깨 부상으로 고통받은 루이스는 적어도 낭트전과 도르트문트전에는 결장할 것이다. PSG는 미드필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이 평소처럼 4-3-3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루이스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강인이다. 그는 올 시즌 벌써 7차례 선발로 출전했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전환에 있어 핵심이며 엔리케 감독 기대에 빠르게 부응했다. 또한 킬리안 음바페와 결합해 패스를 찌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에서 파리로 둥지를 옮긴 이강인이 프랑스 무대를 섭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리케 감독에게 부여받은 펄스9 역할에 완벽히 부응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RMC 스포르트는 PSG는 이강인을 펄스9으로 배치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강인을 펄스9으로 기용해 음바페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조명했습니다. 온지 또한 이강인 펄스9 역할은 향후 몇 주 동안 다시 볼 가능성이 있다. 음바페와 흥미로운 듀오를 형성하기 위해서다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루이스가 이탈한 가운데 이강인이 중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카날은 루이스 대체자로 이강인을 지목했으며 낭트전은 물론 도르트문트전 선발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이 활동 무대를 옮긴 뒤 처음으로 리그 이달의 골 수상에 도전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6일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이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한 11월 리그앙을 빛낸 이달의 골 수상자 후보 5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4일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몽펠리에와 리그앙 11라운드에서 작성한 득점이 이달의 골 후보에 올랐는데요. 당시 이강인은 전반 10분 아크 정면에서 PSG 절대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가 영리하게 흘려준 공을 건네받아 골문 좌측 상단을 찌르는 강력한 왼발 슛으로 이날 선제골이자 자신의 리그앙 데뷔골을 작성했습니다. 이날 PSG는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강인은 그에 앞선 10월 26일 AC밀란과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PSG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앞세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는데요. PSG 구단 자체 선정 이달의 골을 수상한 이강인은 이제 전국구 스타로 뻗어나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리그앙 공식 11월 이달의 골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강인과 더불어 팀 동료 우스만 덴벨레, 티아고 산투스, 벤자맹 브리고드, 아블리에 잘로 등이 이달의 골을 두고 경쟁합니다. 현재 리그앙 공식 SNS는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이강인의 영입 효과가 대단하다는 의견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사이트 카날 서포터스는 16일 PSG의 신입생에 대해 평가했는데요. 이강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에 대해서는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다. 시즌 초반 3경기를 치른 후 부상을 당했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기 때문이다. 이후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PSG의 하이브리드가 되어 플레이한다.
점점 더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고 동시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역할까지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나 이번 시즌 PSG로 합류했고 위협적인 슈팅, 패스, 크로스를 선보였다. 특유의 날카로운 드리블, 탈압박 능력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시즌 킬리안 음바페를 제치고 유니폼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존재감을 뽐내며 현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외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깡돌이라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외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명절이 되면 항상 서울에 다녀왔다며 인천에 살고 있던 강인이도 그때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손주 10명 중 가장 막둥이였던 강인이는 깡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족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강인이 가족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서 많이 섭섭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외할머니는 머나먼 타지로 떠난 강인이 가족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스페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강인이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스페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며 덕분에 강인이 할머니라고 환영받고 왔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어 훈련이 힘들었을 텐데도 강인이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 축구를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영재의 비범 리얼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살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 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할머니는 보고 싶은 애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며 TV에서 강인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딸과 사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슛돌이에 이어 깡돌이까지 별명 부자 우리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